환영합니다. 인포노미는 인피닉스 노트 엣지입니다. 오늘은 심카드에서 기기로 연락처를 가져오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번에 설명해드릴 가져오기 방법은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를 매우 철저하게 중시하는 관점에서 신중하게 진행할 것임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연락처 앱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열렸네요. 그리고 이런 창이 뜰 수도 있습니다. 연락처에서 알림을 보내도록 허용할지 묻는 창입니다. 만약 이런 창이 뜬다면 허용하지 마세요. 연락처 앱이 어떤 정보나 알림을 보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창을 닫으세요. 다음으로 정리 메뉴로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여기서 구글 계정에 로그인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로그인되어 있으면 바로 이 화면에서 다양한 정보와 옵션들이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기의 카테고리로 보이는 것과 이 기기에 할당된 설정들은 보통 목록의 훨씬 아래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가장 아래쪽에요. 그리고 관리되는 심도 바로 그 맨 아래에 위치하게 됩니다. 정말로 맨 아래입니다. 하지만 저는 로그인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에게는 두 번째 옵션으로 바로 보입니다. 그리고 로그인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부 옵션의 표시 방식도 달라집니다. 어쨌든 심 관리를 선택하면 심카드에 저장된 모든 연락처가 표시됩니다. 기본적으로 가져오려는 위치에 이미 존재하지 않는 연락처라면 모두 선택된 상태가 됩니다. 이제 그 위치는 바로 여기 보통 심 관리와 첫 번째 연락처 사이에 표시됩니다. 드롭다운 메뉴로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로그인되어 있다면 이 위치는 보통 구글 계정이 기본값으로 설정됩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부 연락처 앱에서 이 정보를 하단에 표시하는 두 번째 방식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좀 더 사기성 있어 보이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이 방식이 더 그럴듯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글이 사람들을 유인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동의 없이 연락처를 클라우드에 업로드하게 만들려는 거죠. 그리고 마치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끔 그렇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정말 완전한 사기입니다. 어떤 방식을 사용하고 계시든 제 입장에서는 이 기기로 저장하는 옵션으로 바꾸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구글로 전송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지가 없어서 아무 옵션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직 기기로만 가져오기가 가능합니다. 드롭다운 메뉴가 있다면 보통 기기와 구글 계정 같은 옵션이 보일 거고 그 다음에 추가 옵션이 있습니다. 구글 계정이 하나만 로그인되어 있다면 그 계정만 보이게 되고 더 많은 옵션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짜증나는 게 그 더보기를 눌러도 실제로는 이 기기라는 한 가지 옵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구글은 정말 어이없는 짓을 하는데 그 옵션들을 숨겨버렸어요. 더보기 옵션에 실제로는 한 가지 옵션만 있고 이걸 꼭 알아두세요. 구글 계정과 기기 그리고 두 번째 옵션인 더보기가 있는 이 작은 창이 화면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제가 수학 천재는 아니지만 정말로 화면의 3분의 2가 남아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직접 측정해봤어요. 화면의 3분의 2 이상이 남아 있어서 더보기 옵션을 확장하거나 기기 전용으로 바꿀 수도 있었죠. 하지만 구글은 정말 비열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숨겨서 여러분이 기기와 클라우드 모두에 가져오도록 유도하는 것. 결국 그게 구글이 여러분에게 시키고 싶은 일입니다. 이제 왜 구글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길 원하는지 설명하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SIM 카드에 저장된 연락처를 가져오려고 할 때 말이죠. 이 연락처들을 클라우드로 가져오면 지금 그곳에 있는 모든 정보와 함께 이 연락처들에 대한 접근 권한을 구글해 주는 셈이 됩니다. 그 정보가 뭐냐고요? 보통은 연락처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포함되어 있죠. 하지만 일단 가져오고 나면 이제 클라우드에 업로드될 때 그 연락처에 다양한 다른 정보들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글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 정보를 구글과 공유하게 되고
이후에 추가하는 모든 새로운 정보도 계속해서 동기화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구글이 동의 절차를 우회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과연 공정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가져오기 전에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상상해 보세요. 저처럼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집착할 정도로 신경을 씁니다. 저는 휴대폰에 보조 심카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이나 기타 사이트처럼 뭔가 내 정보를 빼내려고 하는 별로 좋지 않은 웹사이트가 있을 때마다 저는 항상 조심합니다. 이런 사이트들이 제 번호를 알아내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서 계정을 만들고 싶으시군요 라고 하죠. 실제 사람인지 확인하려면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그럴 땐 그냥 거절하고 대신 그런 상황을 위해 마련한 보조 심카드를 쓰는 거죠. 가상 번호를 주면 오는 인증 문자로 확인을 마치고 바로 카드를 비활성화합니다. 이런 방식이 제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보통은 당연히 제가 평소에 실제로 사용하는 두 번째 심카드, 즉 사람들이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진짜 번호가 따로 있습니다. 그 번호는 인터넷에 절대 노출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신경 씁니다. 그리고 사실 만약 제 친구가 제 연락처를 구글에 업로드 한다면 그건 그냥 뭐랄까 하하 네가 손해지 바보야 하는 거랑 다름없죠. 이제 당신의 연락처가 구글에 노출된 거죠. 그리고 구글과 그들의 알고리즘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누가 누군지 알아내는데 정말 끝내주게 잘 작동합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되면은 그 번호를 제 검색 결과와 연관된 데이터에 다시 연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그냥 이 모든 게 합쳐지면 네, 제가 익명성을 유지하려던 목표 같은 건 사실상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냥 완전히 망가져버린 셈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누군가가 제 동의를 대신해서 구글이 제 연락처를 갖도록 허락해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구글이 이런 식으로 동의를 우회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역겹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구글은 에프스타인하고도 엄청 친했을 것 같아요, 세상에. 왜냐하면 이건 정말 강간범 같은 행동이거든요. 마치 제가 당신에게 구글의 AI 센터를 훔치라고 허락하는 것과 다를 바 없죠. 그리고 있잖아요. 제가 소유자도 아닌데 당신에게 허락을 줬으니 당신은 책임을 질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작업을 클라우드가 아니라 오직 본인 기기에서만 하라고 권장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설명과 이야기를 마치고 다시 가져오기 과정으로 돌아가 볼게요. 만약 연락처 중 일부가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가져오려는 위치에 그 연락처가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휴대폰이 중복 저장을 막아주는 거예요. 또한 원하지 않는 연락처는 선택 해제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가져오기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때때로 특히 구글에 로그인돼 있을 때 정말 싫어하는 팝업이 뜨기도 해요. 그 팝업은 대략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그냥 의역해서 말씀드릴게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네요. 심카드 백업에 저장된 연락처를 삭제하거나 기본적으로 심카드에 저장된 모든 연락처를 삭제하라는 내용이에요. 아직 기기에 가져오지 않은 연락처는 실제로 삭제되지 않으니 심카드 저장 공간을 비우라는 핑계를 대는 거죠.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도대체 왜? 정말 왜요? 이런 종류의 데이터만 저장하도록 설계된 저장 공간을 굳이 비우고 싶을 이유가 있을까요? 이건 마치 차에 가서 기름을 빼내고 다시 기름을 넣으려는 것과 같아요. 정말 멍청한 짓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삭제 대신 유지하기를 선택해야 해요. 그리고 이건 구글이 여러분의 연락처를 통제하려고 하고 앞으로 연락처를 구글과 동기화하도록 유도하려는 또 다른 말도 안 되는 방식이에요. 지금 당장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심카드에 저장된 연락처를 삭제하면 그건 여러분이 물리적인 카드로 가지고 있는 아주 안전한 백업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건 기기 간에 옮길 수도 있고 구글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제 삭제에 동의하면 연락처가 오직 휴대폰에만 남게 되고 만약 휴대폰에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처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구글이 이제 이렇게 말하겠죠? 오, 우리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의 구세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클라우드로 가져올 수 있게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친절하니까요. 그들은 친절했죠. 그들이 실제로 이 연락처를 사용해서 수익을 내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팝업이 뜨면 당연히 유지를 선택하세요. 이건 고민할 필요도 없는 일이에요.
이제 연락처를 가져오면 바로 여기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연락처가 중복되어 있네요. 지금 제 경우에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보통은 이렇게 보이지 않아야 정상인데 우리가 이걸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설정에서 이 부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락처를 숨기는 데 도움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오, 이거 좀 보세요. 이게 바로 제가 말했던 팝업 창인데 여기서 기기 전용과 구글 계정이 나오고 기기 전용 아래에 있습니다. 또는 보통은 더보기 뒤에 숨겨져 있고 그 다음에 기기 전용이라고 표시돼요. 네, 바로 이런 종류의 창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는 표시 방식을 바꿀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연락처가 표시되는 방식 말이죠. 그래서 대신에 여기 이 부분을 클릭해야 합니다. 여기 모든 연락처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기기에만 저장된 연락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심카드에 저장된 연락처는 표시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당연히 모든 연락처를 가져오면 이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모든 연락처임에도 불구하고 동일 인물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하나로 합쳐서 보여줍니다. 보통은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리고 쇼케이스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번호들 중 하나를 편집하려고 들어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정보들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버 사진이나 다이얼 사진 같은 것들이죠. 이름, 성, 회사명, 여러 개의 전화번호, 여러 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라벨, 메모, 이메일, 생일, 주소 등 다양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모두 입력하고 클라우드에 동기화하면 구글이 이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유로 연락처를 기기 내에만 저장하고 연락처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라고 권장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만약 연락처를 다른 기기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 클라우드에 동기화하는 대신 VCF라고 불리는 파일을 생성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VCF 파일은 기본적으로 연락처 목록의 백업 파일입니다. 이제 그 백업 파일은 공유가 가능하니까 자신에게 보내거나 펜드라이브나 USB 드라이브 같은 걸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기기에서 그 파일을 클릭하기만 하면 복원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그 기기들이 안드로이드일 테니까요. 이렇게 하면 클라우드 저장소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꽤 유연하게 연락처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